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으로 마무리로 오시는데요. 네, 앞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URL을 써주시면 여기 계신 분들 미리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있으니까 많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에 김태훈님께서 지적 대화를 위한 특보를 딜러닝 슬라이드 주제로 발표해 주실 수 있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적 대화를 위한 깊고 넓은 딥러닝이라는 발표를 시작하게 될 김태훈입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저를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졸업했고 현재는 데브시스터즈에서 병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딥러닝과 텐서플로우에 관심이 있고 이전에는 해킹과 슈퍼컴퓨팅에 관심이 있었는데 저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딥러닝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CNN이나 R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나 Recurrent Neural Network처럼 10년도 더 된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최근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딥러닝을 리딩하고 있는 딥마인드, 오픈AI, 페이스북 AI 리서치와 같은 리딩 그룹에서 최근에 소개한 흥미로운 결과들을 보여주는 모델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Deep Convolutional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짧게 줄여서 DCGAN이라는 모델을 깊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Neural Turing Machine Deep Q Network, 그리고 Visual Analogy라는 연구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DCGAN이라는 모델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DCGAN은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처음에 공부하기 시작하셨으면 익숙하실 Supervised Learning으로 학습되는 모델이 아닙니다. 네, Supervised Learning의 예시로는 내일의 주가를 예측하거나 특정 유저의 영화 평점을 예측한다거나 내일의 날씨를 예측한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Supervised Learning인데요. DCGAN은 Unsupervised Learning입니다. Unsupervised Learning에는 Cluster Learning, Anomaly Detection, Generative Model 이런 게 있는데 DCGAN은 Unsupervised Learning으로 학습하는 Generative 모델 중에 하나예요. 이제 Generative 모델에 안 익숙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Generative 모델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용구가 있어요. 리처드 파이만이 내가 만들지 못하는 것은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구체적인 예시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개와 고양이의 사진을 구분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CNN과 같은 모델을 사용해서 개와 고양이를 학습하도록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도록 모델을 학습시키겠죠. 근데 하지만 이 모델이 과연 개와 고양이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이 모델은 개와 고양이의 특징을 구분하는 데 적합한 피처들만 학습한 모델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접힌 귀라든가 노란색 눈이라든가 짧은 꼬리, 긴 꼬리 이런 걸 개와 고양이를 비교하는데 적합한 피처들만 학습을 하는 거죠. 하지만 개와 고양이 사진을 직접 만들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제 개와 고양이의 사진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일단 눈, 코, 입이 제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픽셀들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어색하면 저희가 이거는 진짜 사진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와 고양이 사진을 만드는 모델이 있다면 이전에 말씀드린 분류 모델보다는 훨씬 개와 고양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분류 모델이 있다면 개와 고양이를 훨씬 더 자세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분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너러티브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고 최근 리딩 그룹들이 제너러티브 모델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와 고양이 사진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DCGAN 논문을 쓴 저자들은 이제 개와 고양이 사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해외 유명 인사들의 얼굴 사진을 만드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제 이 얼굴 데이터는 셀랩A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했는데요. 이제 이 연구에서는 우리는 FZ라는 함수를 학습할 거예요. 이 FZ는 Z라는 랜덤 벡터를 인풋으로 받아서 이 랜덤 벡터에 해당하는 사람의 얼굴을 만드는 거죠. 이제 랜덤 벡터가 하나라면은 그 벡터에 대한 그 벡터로 만들어지는 얼굴은 하나예요. 하지만 이 랜덤 벡터가 무한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론적으로 무한계의 사람 얼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FZ는 즉 얼굴 사진을 만드는 궁극적인 함수가 되는데요. 이제 사진은 사실은 이제 픽셀들, 그러니까 RGB 채널을 가진 숫자들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FZ를 PY, 즉 궁극의 확률 분포라고 생각을 하고 이 확률 분포, 첫 번째 픽셀이 72, 34, 187의 값을 가질 확률, 두 번째 픽셀이 69 값을 가질 확률들을 D시간으로 학습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셀렙 A가 수천 개의 사람 얼굴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PY를 학습하게 되고 사람의 얼굴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FZ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논문에서는 PY를 바로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PZ라는 함수, 여기서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했는데 이 PZ를 통해서 PY 기분 Z라는 조건부 확률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Z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사람 얼굴을 만들 수 있는데 특정 Z에서 조금만 값을 바꿔서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PY가 바로 D시간이 됩니다. 이 D시간을 풀어서 쓰면은 Deep Convolutional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가 되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하면 이제 이 모델은 딥러닝을 사용했고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했고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며 어드버서리얼 러닝, 이제 적대적인 학습 방법으로 D시간을 학습했다는 거고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죠. D시간 모델들을 한눈에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D시간은 크게 두 가지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첫 번째 네트워크는 구분자,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하는데 이제 컨볼루셔널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고 이미지를 받아서 이 이미지가 진짜 이미지인지 가짜 이미지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구분합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생성자, 제너레이터가 되는데요. 이 네트워크는 디컨볼루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고 Z라는 랜덤 벡터를 받아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구분자는 이 논문에서는 경찰에 비유해요. 이 경찰이 하는 역할은 진짜 사진과 가짜 사진을 구분합니다. 하지만 생성자는 도둑의 역할을 하는데요. 가짜 사진을 만들어내서 경찰을 속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과 도둑은 번갈아 가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런 학습 방법을 adversarial learning, 적대적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adversarial learning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찰과 도둑은 번갈아 가면서 학습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경찰 네트워크,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제대로 학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사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몰라요. 하지만 학습을 하다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되겠죠. 여기서 진짜 사진인지 가짜 사진인지 우리는 경찰에게 알려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셀렙 A 데이터와 같이 리얼 이미지는 우리가 리얼 이미지라는 걸 알고 있고 가짜 이미지는 제너레이터에 넣어서 Z를 넣어서 만든 이미지가 가짜 이미지가 되겠죠. 이제 도둑은 이제 처음부터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 수 없지만 점차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배우게 되는데요. 처음엔 경찰도 잘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도둑은 자기가 어디가 틀렸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경찰이 조금씩 진짜 이미지가 무엇이고 가짜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도둑도 점차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지 가짜 이미지가 진짜 이미지 같은지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짜 사람과 비슷한, 사진과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는 네트워크와 함께 설명해 볼게요. 구분자, 경찰,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는 진짜 사진을 받아서 진짜라고, 가짜 사진을 받아서 가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진짜와 가짜라고 하는 부분이 1과 0으로 구성된 벡터로 표현이 될 건데요. 우리는 진짜 사진을 인풋으로 받으면 아웃풋이 1로 구성된 벡터라고, 가짜 사진은 0으로 구성된 벡터라고 만들어지도록 학습을 시킬 거예요. 도둑은 이제 랜덤 벡터, 이제 앞서 설명드렸듯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랜덤 벡터를 샘플링해서 인풋으로 넣고 가짜 사진을 만듭니다. 이 가짜 사진을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경찰에 넣어서 진짜라고 말하도록 계속 제너레이터를 학습하는 거죠. 이제는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구분자는 이미지를 받아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데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쳐요.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라는 것은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2x2나 4x4 커널들을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거쳐서 이미지를 이미지를 계산하는 건데요. 보통 CNN을 처음 공부하시면은 컨볼루션 레이어 다음에 풀링 레이어를 쓸 거라고 배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맥스 풀링, 에버리지 풀링, 민 풀링 같은 수동적인 풀링이 아니라 스스로
컨볼루션 레이어만 가지고 스스로 최적의 샘플링을 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맥스플링 썼는데 잘 안 돼서 컨볼루션 썼다는 거예요. 컨볼루션 레이어만 썼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레이어는 4x4 2-strided convolution이고 컨볼루션 이렇게 4번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쳐서 아웃풋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각 컨볼루션 레이어 사이에 얘네들은 특별한 레이어를 넣었는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레이어를 넣었어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이전 레이어의 아웃풋을 0민, 뭐 1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도록 노멀라이즈를 하는 거예요. 네,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설명을 하면 길어지니까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레이어로는 리퀴렐루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치는데 리퀴렐루는 렐루라는 액티베이션의 변종이에요. 렐루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리퀴렐루 액티베이션 펑션은 이렇게 생겼고 이제 렐루랑 다른 점은 이 뒷부분이 원래 렐루는 0인데 얘는 조금 약간의 기울기를 가지는 그래프가 됩니다. 이제 생성자의 경우에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Z를 인풋으로 받아서 처음에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쳐서 이제 Z를 크게 불리고 그 다음에는 디컨볼루션 레이어라는 것을 거쳐요. 이제 디컨볼루션 레이어는 이제 컨볼루션의 반대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디컨볼루션 레이어라고 하는 건 틀린 거예요. 이제 진짜 이름은 뭐 풀 컨볼루션, 뭐 컨볼루션 트랜스포즈드 뭐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어쨌든 작은 인풋 이미지, 여기서는 파란색인데요. 이 2x2의 작은 이미지를 제로 패딩을 해서, 그러니까 0으로 상하 좌우를 채운다는 거죠. 제로 패딩을 해서 컨볼루션을 거치면서 이미지를 업샘플링하는, 이미지 크기를 키우는 것이 바로 디컨볼루션 레이어가 하는 겁니다. 여기 논문에서는 이제 그냥 디컨볼루션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픽셀들 사이에 제로 0이라는 값을 채워서 디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쳐요. 이게 여기서는 1 스트라이드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4x4 2-strided 디컨볼루션을 사용했고 하나, 둘, 세 번의 디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고 앞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거쳤던 것처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요. 근데 렐루는 앞서 설명드린 리퀴렐루랑 좀 다른 게 여기 뒷부분 x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0의 값만 내는 거, 이게 렐루고요. 제일 마지막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와 디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고 나온 아웃풋에 하이퍼 탄젠트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서 인풋 이미지를 냅니다. 네, 이제 총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DC계는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 이렇게 두 가지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네트워크는 각각 하나의 인풋을 가지는데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진짜 이미지를 받는 이미지스라는 인풋이 있고 제너레이터는 Z라는 인풋이 있죠. 이제 제너레이터 Z로 받아서 만든 가짜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으면은 가짜 이미지, 진짜 이미지를 넣으면은 진짜 이미지라고 학습을 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하게 됩니다. 근데 제너레이터는 만들어진 가짜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 경찰에 넣어서 진짜 이미지라고 말하도록 제너레이터를 학습해요. 이 과정에서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시키진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복 학습하는 겁니다. 이제는 텐서플로우 코드를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입력값이 아까 두 개 있다고 했었는데 디스크리미네이터의 input, images라는 변수를 tf placeholder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만들고 Z는 Z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먼저 만들 건데 images라는 인풋을 받아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쳐서 그 다음 레이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리퀴렐루,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리퀴렐루 이렇게 거치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배치 노 렐루는 제가 만든 함수인데요. 이제 제 코드는 GitHub에 공개되어 있으니 구체적인 건 코드를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레이어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쳐서 아웃풋이 나오고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치고 그 다음에는 배치놈, 렐루 이렇게 레이어를 거쳐서 아웃풋을 냅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하이퍼 탄젠트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치고요.
이제 어드버서리 러닝은 텐서플로우로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 두 개를 만들어요. 근데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두 번 정의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의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미지스라는 실제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만들고, 두 번째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제너레이터로 만들어진 G를 인풋으로 받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만듭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웨이트를 쉐어해야 되기 때문에 reuse true라는 얼규먼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경찰,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두 개의 로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dloss, real. 이제 진짜 이미지를 진짜라고 하는 이 로스가 있는데, 이 로스는 tf_once_like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고 시그모이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합니다. 페이크 이미지, 가짜 이미지에 해당한 거는 뭐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계산을 하는데 tf_zeroth_like를 사용하죠.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는 뭐 동일하게 하는데 tf_once_like, 가짜 이미지를 넣었는데 tf_once_like가 나오도록 학습하는 거죠. 이제 dloss는 앞에서 설명드린 두 개의 dloss real, dloss fake를 합하고 두 개의 옵티마이저를 만드는데, 이제 각각이 경찰과 도둑이 되는 거예요. 경찰은 경찰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도둑은 도둑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while loop를 돌면서 셀럽 이미지와 같은 이미지들을 보면서 두 개의 네트워크를 학습하게 됩니다. 네, 이제 학습 결과를 볼게요. 처음에는 이제 mlist 데이터를 학습시켜 봤어요. mlist 데이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흑백 이미지 데이터인데 손글씨를 쓰는 손글씨 데이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이제 이거는 DC간으로 학습시켰을 때 만들어진 이미지인데요. 꽤나 잘 쓰죠. 여기 뭐 못 쓰는 것들도 있는데 여기 1396 이런 것들은 뭐 제대로 보이죠. 이렇게 가짜 이미지들을 잘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셀레베이라는 데이터는 뭐 이런 이미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중앙에 있는 얼굴을 크로핑해서 DC간을 학습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얼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사람처럼 보이죠? 제가 오늘 좀 더 열심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한국인의 얼굴 데이터예요. 한국인의 얼굴 데이터는 제가 인터넷에서 크롤링을 한 건데, 처음에는 네이버에서 인물이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사이트를 크롤링 했는데 이제 아저씨분들의 사진밖에 안 나와서 DC간을 만들었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글에서 아이돌 사진을 크롤링하는 사이트를 찾아서, 크롤링할 수 있는 사이트를 찾아서 아이돌 사진을 이렇게 크롤링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뒤에 특별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아이돌 사진은 마이크를 들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뒤에 DC간에 마이크를 들고 있는 사진을 만드는 걸 볼 수 있고, 또 안경, 그리고 흑백 사진들, 이런 사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이는 동영상이 DC간에서 제너레이터가 처음부터 학습하면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어떻게 학습이 잘 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뭐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보셨을 수도 있으니 한번 다시 보죠. 이렇게 처음에는 제로 된 이미지를 안 만들다가 이렇게 진짜 같은 이미지를 점점 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여기 보이는 사진이 마이크를 들고 있죠.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Z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바꾸면서 사람의 이미지를 조금씩 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을 보면은 사람이 조금씩 웃는 얼굴, 사람이 점점 더 흑백으로 되면서 아저씨가 되는 얼굴, 그리고 네, 이것도 나이가 들어가는 얼굴이고요. 여기서는 눈이 돌아가요. 이제 오른쪽을 보면서 미소를 짓는 얼굴, 이런 식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푸사뉴럴이라는 사이트인데, 이제 데모를 보면은 뭐 이런 설명들이 있고, 여기서 이 Z가 여기 지금 흑백으로 되어 있는 게 Z를 네모로 흑백으로 비주얼라이즈 한 거예요. 그래서 랜덤 페이스를 누르면은 네, 이렇게 뭐 약간 이상하지만 이상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조금 바꾸고 싶다고 해서 색칠을 하고 랜덤 제너레이트를 하면은 뭐 이렇게 조금 바뀐 얼굴을 볼 수 있겠죠. 아니다. 잠깐만요.
이거를 누르고 여기를 칠한 다음에 제너레이트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네, 살이 빠졌네요.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 코드는 저 링크에 공개되어 있고 앞에서 보여드린 웹데모는 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뒷시간에 더해서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링크들을 보시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알고리즘 러닝에 대한 문제를 설명해 드릴게요. 알고리즘 러닝은 이제 최근에 인기가 있어진 연구 주제인데 알고리즘의 입력과 출력을 보고 알고리즘을 배울 수 없을까라는 궁금증에서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3125라는 숫자의 시퀀스가 있을 때 이것을 솔팅하는 1, 2, 3, 5 이 아웃풋과 인풋만 보고 이런 수많은 인풋과 아웃풋을 보고 솔팅이라는 알고리즘을 뉴럴 네트워크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뉴럴 튜링 머신입니다. 이제 이 뉴럴 튜링 머신은 뉴럴 네트워크로 만들어진 튜링 머신인데요. 이제 튜링 머신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듯이 메모리와 컨트롤러를 가진 가상의 컴퓨터 구조인데 여기서는 리드 헤더와 라이트 헤더 이 두 개로 컨트롤러가 메모리랑 상호작용을 하죠. 근데 뉴럴 튜링 머신은 이제 컨트롤러가 LSTM이 되고 메모리를 넓게 읽어서 뉴럴 튜링 머신을 만들었어요. 이제 자세한 거는 설명을 생략할 건데 일단 실행 과정은 리드 헤더로 읽고 LSTM 컨트롤러로 처리하고 아웃풋 헤더로 여기에 메모리에 다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면은 일단 이거는 인풋인데요. 처음에는 이런 인풋을 넣어요. T1일 때. 이제 그 다음에는 이런 인풋을 넣고 하나씩 뉴럴 튜링 머신이 이런 인풋들을 메모리에 저장하게 되죠. 여기까지 읽고 나면은 이제 end 심볼이라는 심볼이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뉴럴 튜링 머신이 write를 하기 시작해요. 아웃풋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제일 첫 번째 거는 스타트 심볼이고 스타트 심볼 다음에 나온 그 인풋을 메모리에 저장해 놨다가 그 부분만 딱 읽어서 출력을 하고 출력을 하고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카피 태스크를 성공적으로 성공했다는 것을 이 논문이 보여줬는데 이 논문이 더 신기한 거는 카피를 하는 거는 사실 별로 흥미롭진 않은데 이 논문이 최대 10개까지의 10개의 랭스만 가진 인풋만 줬어요. 그러니까 5개, 6개, 5개 이 시퀀스의 길이가. 근데 20개가 넘는 인풋 시퀀스를 넣었는데도 제대로 카피를 했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저는 이제 카피 태스크만 구현했는데 이 논문은 더 복잡한 리컬이나 앵그램 같은 문제들을 해결을 했는데 네, 코드는 여기에 공개되어 있고요. 리소스는 뭐 이런 것을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딥큐 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거는 약간 유명해요. 딥마인드가 알파고를 하기 전에 이제 딥큐 러닝이라는 논문의 연구에 대해서 뭐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벽돌 깨기와 같은 아타리 게임을 픽셀 이미지만 보고 게임을 잘 플레이하는 걸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딥큐 러닝은 reinforcement 러닝의 한 가지 방법인데 reinforcement 러닝은 unsupervised 러닝, supervised 러닝과 다르게 인공지능이 아무런 데이터가 처음에 없을 때 환경에 직접 행동을 하면서 데이터를 만들어가고 환경이 주는 피드백을 받으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학습하고 스스로 어떻게 해야 더 잘하는지를 계속 해보면서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유명한 연구자들이 궁극적인 AI,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과 비슷한 사람보다 더 잘하는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reinforcement learning과 딥러닝을 합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딥큐러닝과 딥러닝과 reinforcement learning을 합친 연구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네, 더 자세한 거는 설명을 생략할 건데 제가 지난달에 뭐 이런 제목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텐서플로우 코리아 미덥에서. 그래서 궁금하시면 이걸 보시면 되고 이런 발표도 했으니 이런 발표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DQ 네트워크를 구현한 코드는 여기에 공개되어 있고요. 리소스를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딥 비주얼 아날로기 메이킹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논문이 있어요. 근데 이제 비주얼 아날로기라는 게 이제 왕 빼기 남자 더하기 여자를 여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워드 투 벡터라는 모델이 있었죠. 이게 또 한때 붐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미지 버전의 워드 투 벡터를 실험한 모델입니다. 이제 이미지 버전이라는 게 A, B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제 조금 회전된 거죠.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C라는 이미지에 줬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될까? 이거를 학습을 한 건데 이건 실험 결과예요. 제가 구현한 코드로 실험한 결과인데 지금 여기서는 A에서 B로 약간 이미지가 회전한 결과를 보고 C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회전된 이미지를 학습을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이 회전된 이미지를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잘 회전이 되더라. 뭐 사실 회전 말고도 확대 축소나 X축, Y축 이동까지도 학습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제 코드에선 구현을 한 게 아닌데 논문에서는 이런 캐릭터 이미지를 가지고도 A, B는 C, D 뭐 이런 결과를 보였는데요. 이제 인풋 이미지가 창을 쏘는 거랑 약간 걷는 거랑 회전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면 쿼리 이 새로운 이미지를 줬을 때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모델을 구현을 했습니다. 이 연구가 비주얼 아날로기, 딥 비주얼 아날로기라는 논문이고 코드는 여기에 공개되어 있고요. 네, 지금까지 제가 구현한 논문은 크게는 컴퓨터 비전,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이제 이거는 자연어 처리죠. 그리고 Reinforcement Learning, 알고리즘 러닝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구현하면서 텐서플로우로 구현하면서 재밌었던 논문들은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각 모델들은 뭐 이런 문제를 푼 모델들이고 이제 슬라이드는 인터넷에 공개가 될 거니까 나중에 보주시고요. 모든 코드는 GitHub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스타가 많을수록 약간 시각적으로 재밌는 모델, 뭐 이해하기 쉬운 모델이니까 보실 때 참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회사에서 데브시스터즈에서 하고 있는 일의 중간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쿠키런 게임 다들 아시죠? 네, 아실 거라고 믿고 저는 이 쿠키런이 스스로 쿠키런 게임에서 AI가 스스로 쿠키런을 달리도록 만드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결과는 이렇게 되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딥큐 러닝과 뭐 더블 큐 네트워크, 듀얼링 네트워크, 프라이어타이즈 리플레이 메모리 등등등의 논문을 구현하면서 이렇게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사실 이 동영상에서는 완벽해요. 저보다 잘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게임을 잘 플레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잘 달리죠? 그래서 네, 저랑 저희 팀들이랑 같이 일하고 싶으시면 데브시스터즈로 오세요. 감사합니다.